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업회 회장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희생자가 22명이 됐습니다. 일단 시신은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2층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이런 발견된 지점을 보면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불길에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리튬 이온 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2층에서 불이 난 장소에서는 보통 예. 빠른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2층에서도 사망자가 초기에부터 발생했던 점을 봐서는 네. 매우 빠른 어떤 화재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망자가 특히나 뭐 지금 16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신중한 조사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러니까 6시 반쯤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 명이 추가돼서 현재 수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빠른 네. 수색을 위해서는 어느 좀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화재가 소강 상태입니다. 예. 네, 초기에 소방대원들이 다른 인접 건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잘 차단하였고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배터리의 연쇄 폭발 등을 잘 피해가면서 어느 예.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소화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수색 위주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사상자를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은 빨리 들어가서 지금 아직 실종자들을 빨리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마음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 건물이 지금 철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곽에서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 위험한 상태로 휘어지고 지금 약간 붕괴의 위험도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붕괴 여부라든지 안전성 여부를 확보하면서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색 작업 중에 또 다른 제2차 소방대원들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소방대원들이 지금 공장 안으로 진입을 해서 남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화재 현장에 다량의 화염 또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연달아 발생을 했는데 화재 당시의 목격자 이야기도 저희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통 터지듯이 그런 심한 폭발음이니까는 저희 옆 공장에서도 그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으니까 상당히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심한 폭발 소리가 났어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많이. 네, 목격자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심한 폭발 소리가 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은 폭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화재를 진압을 해서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폭발과 같은 그러한 2차적인 어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기에 화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 많은 화열로부터 배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열을 받고 그 내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혼합되면서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배터리 셀을 그래서 급격한 팽창을 이루면서 이게 큰 폭발음으로 이제 발생한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소강 상태에서는 예. 그러한 위험성은 다소 조금 낮다. 낮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색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네. 일단 그 연락이 두절된 그러니까 실종으로 추정되는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소방대원들이 정말로 힘들게 그리고 애쓰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물론 이제 가스를 많이 빼내긴 했겠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큰 불은 잡혔지만 실제로 낙하물이나 소사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밑에서 작은 잔불들이 화염이 없이 연기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와 함께 시각이 그렇죠. 차단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실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고도 며칠 있다가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매캐한 냄새가 그때까지도 남아 있고 예, 예. 한 10분만 그 안에 있으면 온몸에 그 냄새가 배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소방대원들이 아마 수색 작업을 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연기뿐만 아니라 연기로 인한 시각 차단이 더 무서운 거는 위에 천정이라든지 벽체 무너짐, 그다음에 기구나 거기에 시설물들이 넘어지고 도개되고 그런 것들이 막 엿가락처럼 실제로 그 현장 내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 발 한 발 이렇게 해가면서 수색 작업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지금 추측됩니다. 예. 네. 예,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해가 지면서 그렇죠. 어두워지면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지점입니다. 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서치라이트와 같은 그런 외부 조명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밖에 안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애물, 소산대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확인을 못하거나 또는 천장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물건들이 많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대원들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네, 이제 다른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뭐 예를 들면 특수 장비를 좀 투입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이런 철 구조물, 특히나 이렇게 공장 건물에는 실제로 가서 보면은 다 탄 잔해물과 쇠가 타지 않은 쇠 그런 물질들이 예.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런 뭐 로봇이라든지 또는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그런 수색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평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로봇 뭐 차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쭉 가서 연기 속에서 뭐 이렇게 수색 작업을 하거나 구조 작업을 일부 도울 수 있지만 예, 예. 여기 실제로 이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낙하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낙하물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가야 되고 또 그런 낙하물 하부에 지금 피난하지 못한 이런 분들의 어떤 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전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모쪼록 안전하게 좀 발빠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리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 5천여 개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나 이번 화재로 리튬의 위험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튬이 위험한 점,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리튬 자체가 위험합니다. 예. 원재료로서 리튬이 굉장히 위험해서 소방법에서는 위험 물질이라고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50kg, 리튬 50kg을 지정 수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이상이 되면 위험물로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건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1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조하는 공정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 제조 공정이 완전히 끝난 그래서 충전 상태의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부의 전기적인 어떤 스파크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화학적 반응을 하고 열과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예. 이런 것들이 큰 폭발이라든지 화재 위험성으로 이어지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독성이 이미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번 화재에서는 1차 전지에 리튬이 아주 이제 극소량만 포함돼 있어서 일반 화재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로 진압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네. 리튬은 물로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리튬은 제3류 유연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 예. 제3류 유연물이라는 것은 물이 닿으면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을 제3류 유연물이라고 합니다. 리튬이 대표적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튬 자체가 순수하게 있는 곳에 물을 뿌리면 큰 폭발음이 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로 됐을 때는 유일한 소화 방법이 물을 이용한 냉각 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로서 리튬이 가지는 위험하고 이것이 제조 공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리튬 건전지라든지 배터리가 된 이후에 그거를 소화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로서 리튬에 대해서는 보통 물을 쓰지 않고 예. 모래라든지 모래를. 팽창 질석이라고 하는 특수 그런 잘 발달된 그런 물질들을 써서 덮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 그 곳에서 연소가 잘 진행되어서 여기서 꺼지도록 이렇게 한정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리튬의 위험성을 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공기와 이제 접촉을 하면 다시 자연 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불이 발생할 가능성 이것마저도 좀 낮다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배터리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성들은 낮은 상태라고 좀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리튬 이온 상태, 리튬이 원재료인 상태에는 그 상태가 훨씬 위험.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화재가 진화가 된 후에 네. 이 화재 원인에 대한 자세한 이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이유를 글쎄 좀 추정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리튬 배터리라든지 또는 건전지의 화재는 종종 일어나고 우리가 예. 뭐 그게 전기차로 나온 경우도 있고 ESS와 같이 전기 저장 장치에서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사고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양극과 음극재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내부의 어떤 전기적인 어떤 통로, 유통이 되는 이러한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에너지가 화학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발화하는 이러한 현상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번 리튬 그 배터리 공장의 화재에서 또 하나 이제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다량의 제4류 유연물, 우리 석유라고 하는 제4류 유연물이 인허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알코올류가 다량으로 이 제조 공장에서 유분이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닦아내는 이런 세정제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그런 공장 내부에 공정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런 초기 배터리 화재에서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되는 그러한 증폭제가 되지는 않았을지도 예. 한번 신중하게 화재 조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 중에 하나가 공장 건물 내 내외장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기 네.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 네.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지요? 상당히 동의하고요. 특히 이 건물이 지금 내장재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예. 이것에 대해서 건축 자재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금은 건축법적으로 불연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여기가 인허가 된 게 2008년 18년이고 2018년에 예, 2018년에 이제 허가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이런 불연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재로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우레탄 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레탄 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된 것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그 화재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지고 처짐 현상이 번졌던 것들이 화재 확산에 한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 뭐 스프링클러의 동작 여부 이런 이제 좀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네, 네. 글쎄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다고 하면 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그 정보에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예. 여기에는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전이라고 하는 물을 뿌릴 수 있는 요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네. 이제 건축법에서 공장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한 3,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연면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초기에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 종사자들이 그런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화재를 재빠르게 좀 진압하고 초기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차후 조사에서 이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의 허술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하던데 이 열폭주 현상은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폭주는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있고 예, 그 예. 사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막이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충전돼 이렇게 방출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의 어떤 결함, 그 셀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또는 외부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직접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 바로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가 축적되면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 화학 반응이 또 가속되면서 내부에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가스가 발생하면 내부의 그런 뜨거운 열과 함께 가스가 방출되면서 또 거기에 점화가 되면서 예. 큰 불꽃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열폭주 현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얘기하고 폭발과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폭발은 이제 이게 케이스 네. 통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스가 분출하면서 압축되어 있던 가스가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어딘가 작은 틈을 벌리는 순간 큰 폭발음과 함께 이제 가스가 쉽게 얘기하면 분출하는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폭발이라고 열폭주, 열폭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폭발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대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사실은 지금 여기 2층에서 2개의 계단이 확보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개의 계단을 통해서 빨리 대피를 못했는지가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피난로가 혹시라도 차단되어 있지는 않았을지 또는 피난로까지 가는 경로에 위험한 어떤 물질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피난을 하는데 장애 요소로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평상시 그러면 이러한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피난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 특히나 오늘 계속 방송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난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충분하게 여기에 작업에 임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설명하고 위험 상황이 됐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화재의 원인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평소에 교육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리튬이 이제 뭐 전기차에도 쓰이고요, 휴대전화, 또 노트북 뭐 이런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리튬은 우리 생활에서 버릴 수 없는 우리
되게 유용한 전력을 제공하는 모든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이런 리튬을 이용하는 그런 전기 저장 시설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튬은 아까 열폭발이라고 하는 열폭발 또는 열폭주. 열폭주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뜨거운 상태, 즉 온도가 어떤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휴대폰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네, 노트북이든 노트북이든 이런 것들이 과열되지 않고 열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휴식을 하고 이렇게 좀 그 온도가 낮을 때까지 좀 사용을 자제하거나 그 이제 하는 평소에 가끔 그런 것들이 휴대전화를 쓰다 필요하다고 보면 좀 생각합니다. 예. 뜨거워지는 거를 좀 느끼는 네,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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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그렇습니다. 때는 그게 이제 좀 네. 열이 좀 내려갈 수 그렇죠. 있도록 예. 네, 그런 그런 것들을 노력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뭐 수리를 맡기거나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정말 무슨 화재 현상이라든지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물로 빨리 냉각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용 시 주의 사항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경원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